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감액해서 연장할 때보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할 때 더 많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보증금 증액할 때, 즉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서 연장할 때 또는 월세를 전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증금을 감액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보증금을 증액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계약서를 반드시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된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증액된 부분을 표시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확정일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추가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로 작성하는 계약서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작성하는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일자 표시하시고요.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한 뒤에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이러한 내용을 특약이든 계약 내용이든 새롭게 작성하는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증액된 부분을 포함해서 보증금을 기재하고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에 그런 보증금을 받는 것처럼 기재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작성하는 계약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정확히 표시하면 사실상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날짜까지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액된 보증금은 이제 집주인 계좌로 입금을 꼭 해야 되고요.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현금으로 몇천만 원을 지급하시는 분은 없겠죠. 반드시 흔적이 남는 계좌이체로 증액된 보증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집주인 계좌인지 예금주 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제 집주인이 자기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주는 계좌가 집주인의 계좌인지 예금주 명만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신 뒤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주인으로부터 입금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입금했다는 부분이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는 당연히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셔야 하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보증금이 3억 원이었고 연장 시점에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보증금은 최초 계약 부근부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보증금은 최초 계약 부근으로 소급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부근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즉,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최초 보증금이랑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 증액된 보증금만 입금하시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시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셔야 그 증액된 보증금을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그 시점 부근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서 그 시점 부근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계약서는 나의 기존 보증금, 이게 더 크겠죠. 이 기존 보증금을 지켜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이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임을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증액된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그 계좌번호가 정말로 집주인의 계좌번호인지 확인하시고 입금하신 뒤에는 입금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으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증금을 증액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증금을 감액하여 연장하는 경우와 달리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셔야 증액된 보증금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만약 편의상 증액된 보증금만 입금하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반드시 만나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